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나를자 협공 정석이나 소림류 포석을 선호하셨던 분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만한 내용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우 익숙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정석이기도 해요. 기존 정석의 수수는 전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하는 강좌 시청하시면서 신선하고 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법이니까요. 꼭 익혀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실전에서 한번 두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목에서 나를자로 걸쳐놓고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줄 때 변벌림을 하는 고바야시류라고 일컫는 포석이죠. 이렇게 변벌림으로 이제 한번 두어보세요.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소목에서 나를자로 걸쳐가면 프로들 바둑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붙여놓고 한 칸을 띱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두더라도 좌상기 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이런 배석에서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 제가 처음 배치했었던 나를자 걸침에 나를자로 받아주고 변벌림을 해서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소림류를 펼쳤을 때 변벌림에 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뭔가 걸쳐왔을 때 전투에서 약간 바로 걸치는 것이 좀 무리스럽다라는 것이 과거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걸쳐가는 것을 추천하죠. 과거에는 눈목자로 많이 두었어요. 이렇게 눈목자 걸침을 하면 입구자로 받아주거나 한 칸으로 받아주거나 해서 참 많이 두었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두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렇게 인공지능은 그냥 입구자로 받아주고 만약 변벌림으로 진행을 하면 손을 빼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결과는 흙이 조금 활발합니다. 백의 변벌림이 약간 느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흙은 받아주는 것은 정수예요. 눈목자 걸침에는 그냥 받아주더라도 손해가 없고요. 백으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를 추천하는데 이 자리를 바로 짚더라고요. 흙돌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바로 짚어서 받아주면 한 칸 이렇게 펄착 뛰어서 또 받아주면 변벌림으로. 그래서 흙도 받아주지 않고 여기서 손을 빼는데 이렇게 두게 되더라도 눈목자 걸침은 좀 백이 약간은 느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목자 걸침이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칸 높은 걸침이 필연적으로 나오는데 왜 나를자로 걸치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변벌림에 돌이 있을 때는요. 이제 제가 최근 실전에서도 뒀지만 이렇게 한 칸 협공의 자세가 유력해요. 변벌림 돌이 있을 때는 바로 나를자 걸침에는 한 칸 협공입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백이 만약에 한 칸을 그냥 뛰어 넣으면 나를자가 제격이죠.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흙은 이제 변의 백도를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리를 챙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흙이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도 과거 정석인데요. 흙이 꽤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도 한 칸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는 나를자로 덮어 씌워서 그러면 나와서 끊어가는 정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흔한 정석입니다. 이 형태를 만약에 한 점을 그냥 살리고자 한다면 이 바람개비형 전투가 펼쳐졌을 때 흙돌의 위치가 가까워서 나를자로 덮는 자세가 제격이어서 좀 백이 곤란한 싸움이 되고요. 그래서 백도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을 가볍게 버리게 되는데 보통은 이 변의 돌이 없을 때는 한 번 더 지켜둡니다. 지켜도 이렇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 정도로 지켜두는데요. 네, 지금은 변벌림의 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변에 있는 돌이 놓여 있을 때는 흙으로서 정석 선택을 하는데 이 나를자 걸침에는 한 칸 협공이 제격이다라는 거죠.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실전에서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도 좀 재미를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으로 바로 걸쳐가는 것이 인공지능 추천수이고요. 변벌림에 돌이 있더라도 이렇게 오는 이유는 요도 정석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도 정석, 이 형태 정말 많이 두셨죠. 그러면 이렇게 눈목자로 갔을 때 붙여서 백도를 가르고 나오는 이런 자세가 좀 흙으로서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형태를 그냥 나와서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돌파해 버리니까 과거 정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오히려 흙 모양이 좀 중복이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승률상으로 8대2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곳을 그냥 늘어서 봤더라도요, 변벌림의 돌이 없을 때는 나와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이 하나 놓여 있으니까 끊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젖혀서, 만약에 따라서 젖히면 2단을 젖혀서 두게 되는데, 이 형태를 이제 한 점을 끊어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 끊기는 맛이 있어서요, 이렇게 끊었을 때 축으로 흙돌이 잡히죠. 그래서 흙도 백에 2단 젖힘에는 이렇게 끊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수를 쳐서 이렇게 끊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도 백이 흙의 귀에서 일어난 형태이고요. 또 귀중한 선수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거의 지금 이 진행도 8대2에 가까울 정도로 백이 우세한 결과이고요. 요도 정석으로 이렇게 두었을 때 이 협공의 자세가 변에 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힘을 받쳐준다라고 배웠었는데, 백으로 그냥 과거 정석, 나쁘다라고 생각한 이런 정석 그대로 두더라도 수순 하나만 비틀어서 두었을 때 얼마든지 백의 실속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렇게 두 칸 협공, 요도 정석이라고 부르던 두 칸 협공 정석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정석은 날일자 협공입니다. 변벌림에 돌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은 배석에서도 바로 두어 보실 수 있습니다. 백이 3-3을 붙여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변 쪽으로 날일자를 행마를 하면, 제 과거에 또 좀 복잡한 정석이 싫어서 이렇게 두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건너가면 흙의 실속이 좋기 때문에 날일자 협공의 장점은 백의 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 건너가는 자세가 너무나 좋아요. 어디를 두더라도, 변 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붙여서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물론 과거에 이런 정석도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는 지금 자체로 좀 느슨합니다. 이렇게만 두더라도 느슨하고요. 그래서 백은 붙여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붙였을 때, 사실 붙인 수는 반발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대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반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반발은 아니고 백으로서는 이 건너가는 수를 방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마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아마도 이 날일자공 정석은 당연히 이렇게 안쪽을 젖혀서 건너가는 형태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끼웠을 때 이 정석이 지금 변벌림의 돌이 딱히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벌림의 돌이 정석으로 진행이 됐을 때도요, 옛날 기준으로는 위쪽을 쳐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단수 쳐서 바꿔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진행이 되더라도 백이 좀 손쉽게 흙 진영을 부수었기 때문에 백이 만족이고요. 백이 꽤 우세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먼저 귀 쪽을 한번 단수를 쳐서 나올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늘어가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축이 불리해요. 그래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도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일자 협공 정석을 오늘 제가 추천하는 정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백이 붙여왔을 때 안쪽 젖혀가는 정석은 지금 배석상 좋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으로 젖혀가는 수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 진행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도 처음 보시는 수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법은 귀를 응수하지 않고 원래 붙이면 젖혀라 해서 뭐 안쪽을 젖히거나 아니면 아래편을 젖히거나 해서 받을 것 같은데 받지 않고 그냥 나를자로 행마하는 거예요. 허술해 보이죠? 바로 붙여서 뭔가 응징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 붙여오면 이 자리를 그냥 이렇게 받아준다면 100도 자세가 좋습니다. 한 칸 벌렸을 때 자세가 좋고요. 100이 만족입니다. 하지만 흙이 붙였을 때 이렇게 강하게 치받아서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이 진행이 전개가 되었을 때 귀의 실리가 이제 흙으로서 실속이 좋기 때문에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짜는 건너 붙여라 해서 바로 붙여온다면 치받아서 서로 돌파의 바꿔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에는 끊는 약점 지켜야 됩니다. 괜히 이런 교환했다가는 오히려 악수가 돼요. 어차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괜히 악수고요. 차라리 이렇게 호구를 쳐서 좋은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흙도 약점이 생기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실리를 챙겨놓고 젖혀놓고 다시 밀어가는 수로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약간 우세합니다. 자, 나릴자의 수가 허술해 보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껴붙여서 건너붙여서 싸움으로 유도가 된다면 서로 돌파하는 자세를 취해서 흙이 괜찮고요. 그리고 아래편을 젖힌다면 그냥 이렇게 받아달라라는 주문인데 실리로 굉장히 이득이죠. 이때도 안쪽을 젖혀서 만약에 끊어서 단수 치면 100이 망하게 됩니다. 이 건너가는 수와 귀에 한 점 끊기는 약점이 동시에 남게 되어서 맛보기로 곤란하죠. 그래서 단수 쳐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끊어가는 자세가 좋고요. 단수를 치면 따라 나오고 흙은 굉장히 순리롭죠. 100은 좀 도처의 약점이 많이 남게 되는데 단수를 치고 만약에 또 한 번 단수를 치면 이때 잊지 말고 따내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두텁고요. 따낸 형태에서 100도 약점이 남아서 또 지켜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올 때 단수까지 한번 쳐놓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어놓게 되면 폐맛이 두고두고 남게 되어서 흙이 좋습니다. 이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죠. 자, 나릴자로 이렇게 행마를 했어요. 일단 다음에 덮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흙의 자랑이고요. 껴붙이는 수는 치받아서 반발하면 두렵지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이선 젖혀가면 되젖히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역시 흙이 좋습니다. 백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길로는 이렇게 치받아서 호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일단락이 되고요. 바로 덮어 씌우더라도 흙의 포인트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두더라도 되지만 뭐 인공지능은 걸치거나 삼삼파거나 하는 자리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물론 바로 둘 수도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일종의 응수타진으로 어떻게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수도 아주 재밌습니다. 만약에 끼우게 되면 단수 쳐서 있는 수가 선수고요. 한 칸으로 벌려서 두게 되는데 이 진행도 뭐 위를 붙여서 두어가고 그럼 변벌림으로 두고 프로들 바둑에서 심심치 않게 좀 보여지는 형태예요. 정석 후의 변화인데 조금은 어렵지만 밀어달라라는 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주게 되면 이제 흙 모양을 굳혀주어서 악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래편을 밀어놓게 되면 이어서 한 칸으로 봉쇄하는 자세도 괜찮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날일자의 양날일자로 봉쇄하는 이 자세도 굉장히 좋은데 허술해 보이지만 만약에 건너붙여서 끊어 싸움을 걸면 이 형태를 흙이 절대 그냥 늘어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끊는 약점 때문에 미는 자리가 반선수가 늘어요. 그래서 나와서 끊겼을 때 이런 식의 자세가 되었을 때 곤란하기 때문에 그 흙은 호구 치는 것이 정수이고요. 호구 쳤을 때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 이 붙였을 때 급소의 자리죠. 그리고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고요. 이 진행은 지금 현재 백이 무리가 되겠습니다. 귀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덮어 씌우더라도 왠지 기분이 좋죠. 이 봉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로 두어보실 수 있는 변화고요. 물론 인공지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손을 빼고 일단 대점을 차지하는 걸 추천하지만 그냥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백이 약간 당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덮어 씌우더라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선택은 그냥 가만히 느는 수예요. 그러면 흑도 한 점을 좀 가볍게 보면서 이렇게 중앙으로 덮어 씌우는 수를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붙여가게 되면 막을 때 이렇게 늘어서 백도 한 점을 잡게 되는데 그냥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어서 잡는데 이렇게 두어 놓고 또 일단락이 되는 진행도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돌을 버리는 거죠. 귀 한 점을 버리면서 또 선수까지 잡아서 흑이 꽤 괜찮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나오는 수가 어쩌면 일감일지도 모르겠어요. 양날일자 봉쇄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면 나올 것 같은데 요때가 재밌습니다. 이때 안쪽을 젖히고요. 끊을 때 단수를 한번 치고 늘어둡니다. 그러면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귀에 막는 수와 건너가는 수가 맛보기로 백이 곤란하고요. 백도 단수를 쳐서 나올 때 이제 만약에 귀를 살리면은 살고 망하게 돼요. 귀중한 선수가 흑에게 돌아와서 이 진행은 백이 망했고요. 그래서 백도 단수를 치고 돌파하는 자세가 괜찮은데 그럼 귀에서의 뒷맛만 놓고 보면 하나 꼬부리고 받을 때 늘어놓고 먹여쳐서 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초반 무패라고 하잖아요. 패감이 없어서 초반 무패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2단패이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이 자리가 급소여서 이 자리를 한 방 맞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흑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패가 어렵긴 합니다만 백도 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호구를 쳐서 패를 보류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렇게 그냥 이대로 일단락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상호 5대5로 호각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중앙으로 입구자 행마에서 돌파하는 수도 많이 나오지만 프로들 바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진행은 인공지능은 악수 같아 보이는 이렇게 입구자에 붙여가는 자리를 추천해요. 받아주면 그때 다시 껴붙여서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흑도 건너갈 수가 없죠. 건너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도 찌를 수밖에 없는데 단수 쳐서 이렇게 막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뭐 일견 보기에는 흑도 두터워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백이 7대3 정도로 우세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도 받지 않고요. 호구 자세를 내주더라도 이 타이밍에 젖혀가요. 그러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단수를 치고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한 점을 보태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백도 건너가는 수 방비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백도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한번 늘어놓고 막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다시 또 귀를 굳히면 또 건너가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프로들 바둑에서 보시면 여기 막는 수는 좀 가치가 떨어지죠. 제가 좀 잘못 놨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또 손을 빼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형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이 좀 안정이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흑돌 이제 석점 가운데 침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서로 어려운데 물론 이런 식으로 두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만 정석 후에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 칸 협공, 변 벌리면은 한 칸 협공입니다. 요도 정석은 요즘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좀 실속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날일자 협공을 추천하는데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사실 이 한 칸 입공에는 거의 대부분 바로 아래편 붙이는 정석을 추천해요. 이렇게 되면 너무 평범하죠. 또 침입수도 남아있어서 좀 작전상 물론 인공지능은 이수를 추천하지만 이렇게 둔다고 해도 거의 0.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도 둘 수 있는 수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드시 이렇게 붙여서 대응을 해 올 텐데요. 이때 날일자로 행마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치받으면 가장 간단한 변화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두셔도 일단락 시켜도 괜찮은 형태이지만 이제 손을 빼도 진행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으로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구자 행마. 그러면 안쪽을 젖혀서 단수 치고 늘어서 도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좀 늘어진 패가 남아있죠? 그 2단패라고 하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추천하고요. 바로 한 칸을 띄워서 진행을 하더라도 한 점을 잡아주면 작아요. 소탐 대실이죠. 흑돌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백도 날일자로 두는 것이 정수인데 정석 후에 이렇게도 많이 둡니다. 한번 꼬부려 놓고 이제 손을 빼고 3-3파는 진행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요. 한 칸을 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날일자에 껴붙이는 수 두렵지 않습니다. 치받아서 돌파하면 되고요. 만약 2선을 젖힌다면 되젖혀서 역시 끊어가는 자세로 좀 조금은 복잡하지만 백돌의 약점이 뭐 여러 군데가 남기 때문에 따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흙이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늘어서 둔다면 덮어 씌워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런 형태도 기억을 해두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날일자 그리고 프로들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붙여가는 수 받아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면 껴붙여서 이렇게 막아서 진행을 했을 때 백이 약간 유리합니다. 흙도 받지 않고 귀에 한 점을 젖혀서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한 점을 키우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백도 이때 응수타진으로 물어보고 네, 이렇게 이어가면 다시 막아서 네, 물론 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작기 때문에 버리는 진행을 추천하고요. 다가온 다음에 귀를 굳혀가면 건너가는 것까지 일단락이 되는 형태입니다. 좀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림류로 지금 이렇게 변벌림을 두었을 때 소림류가 펼쳐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눈목자로 걸쳐오면 이렇게 그냥 받아주어도 흙이 만족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한 칸으로 걸쳐오면 날일자 협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수법 알려드렸고요.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이제 화점과 소목을 배치한 상태에서 걸쳐가면 인공지능은 잘 받아주지는 않아요. 거의 받는다면 붙여서 한 칸을 이렇게 벌리는 정석으로 진행이 되고 약간 소림류와 비슷한데 좀 변형이 왔죠. 변형 소림류라고 봐도 될까요? 이렇게 두더라도 역시 변화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어보실 수가 있고요. 백도 걸쳤을 때 손을 빼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좀 포석에서 선택이 훨씬 더 광범위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일단 걸쳐놓고 상대방이 받아주면 변으로 벌려서 이제 과거의 소림류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날일자 협공 가는 것까지 오늘 제가 한번 새로운 수법인데 알려드렸습니다. 네, 좀 변화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한 번에 보시기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보집, 네, 제가 이제 직접 손수 만든 기보집도 판매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바둑 공부에 진심이시라면 네, 또 기보 놓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